예, 조금 전에 남북한 사이에 3개항의 공동 모도문이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하며 이를 문서로 협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라는 취지의 공동 보도문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3개항의 합의문에 대해서 전 국정원 차장이셨고 지금은 경기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남주홍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뭐 막 공동 보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이 3개항 첫 번째 북한 대표단이 방문한다. 이건 뭐 이미 기합의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세 번째는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라는 취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 평창에 북한이 공식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건 뭐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우리도 환영할 일입니다. 제발 이것이 계기로 내서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개, 3개 추가로 합의된 내용 중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했지만은 군사회담의 내용이 과연 핵과 미사일에 관한 문제인지 양쪽에 또 주고받는 식의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속단하게 이루고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내용은 앞으로 산 넘어 산기라고 봅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 푼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단어는 지금 전해지지 않았고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도 그 리성건 위원장이 하는 발언을 보고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리성건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6.15 시대가 그립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6.15 공동선언 제1항이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라는 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의 모든 선제 매체들이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하나다. 민족 공조를 죄송한데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번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지금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죠. 남과 북은 남북 선인들이 존중하여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여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대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끼리 푼다 이런 취지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남북 선언들을 존중한다는 뜻은 6.15 공동선언을 말하는 거고 한반도 문제에 우리 민족이 당사자라는 얘기는 당연하지 우리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표현하는 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화 협상을 하게 되면은 제재와 압박은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이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북한 측 입장이 반영된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군사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도발을 중단하고 추가 발사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회담 중에 이제 북한 측 수석 대표인 리선권이 우리가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상당히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처음부터 1994년 제네바 합의문 당시부터 남조선은 핵 문제에 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펴왔고 또 심지어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국 정부하고 핵 문제에 주도적인 협상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럴수록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우리가 최대의 피해 당사국이고 이에 관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 되고 싶거든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성건이 이번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고 김정은의 이번에 신년사에 보면은 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직접 위협하고 담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평창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군사회담을 하더라도 과연 북한 여기에 대해서 선의의 신뢰 구축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건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조금 불확실합니다.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상이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과의 대화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동보도문이 나온 걸 보면 어쨌든 남과 북이 잘 해보자 이런 취지의 지금 그 문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 나아가 유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고강도 유엔 제재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에 관한 어떤 언질 혹은 최소한의 거기에 따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과연 군사회담의 남북 간에 이것이 어떤 진척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서방 제국 대부분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핵 문제에 대한 진척 없는 남북 대화는 과연 우리가 얼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소결론을 낼 수 있냐면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 혹은 만남을 통한 공식 대화의 재개는 환영합니다. 또한 심볼릭하지만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도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혀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자칫 국제공조에서 이탈할 수가 있고 자칫 북한이 지금 합의문 제3항에 주장하는 민족공조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지금 국제공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잘 이런 알겠습니다. 표현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남 교수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남북 대화가 좀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 교수님. 감사합니다.